오늘도 할 일이 없어요. 텔레비전 보기도 지겹고, 그렇다고 어디 갈 돈도 없고, 그래서 또 시장 구경이라도 하러 나가려고 해요. 사실 살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제 하루 일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올해 71살이고, 남편 죽고 혼자 산 지 7개월 됐어요.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이제 할 일이 없어도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옆을 봤는데 역시나 철수 자리는 비어 있고요. 일어나서 우선 커피부터 탔어요. 믹스커피 하나에 뜨거운 물 부어서 저어주는 게 제 아침 시작이에요. 예전에는 철수가 여보, 커피 탔다 하면서 깨워줬는데 이제는 혼자서 다 해야죠. 커피 들고 창문 쪽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해요. 이 시간이 제일 심심해요.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텔레비전을 켜봤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제가 알아들을 것도 없고, 알아도 제 생활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채널을 돌려서 아침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철수하고 같이 보면서 저 여자 왜 저래? 남자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봤는데 혼자 보니까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8시쯤 되니까 아래층에서 출근하는 소리가 들려요. 발소리, 문 닫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다들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만 할 일이 없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하고 우유 한 팩. 요즘 이게 제 아침 메뉴예요. 예전에는 철수하고 같이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혼자 먹을 거 해 먹기가 귀찮아요.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2개, 컵 하나 씻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9시가 되니까 더 심심해졌어요. 이 시간부터 오후까지가 제일 길어요.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눈이 침침해서 오래 못 보겠어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나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어요. 사실 살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사람 구경이라도 하려고요. 10시쯤에 집을 나섰어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요. 걸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요즘 제 하루 일과가 이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심심하면 시장 가서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또 텔레비전 보고 시장에 도착했어요.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주로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장을 보러 나오셨더라고요. 우선 채소 가게부터 들러봤어요. 사실 살 건 없는데 그냥 구경만요. 어머, 순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채소 가게 사장님이 인사해 주셨어요. 여기서 가끔 파나 양파 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냥 나왔어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러시겠어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맞아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안 가요. 잠깐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요즘 사람하고 말하는 게 이런 때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선 가게를 들러봤어요. 여기서도 그냥 구경만 했어요. 생선은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값도 비싸더라고요. 할머니, 뭐 찾으세요? 젊은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편히 보세요. 친절하게 말해 주시긴 했는데 뭔가 미안했어요. 살 것도 없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시간이 11시 반쯤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린 셈이죠. 그런데 집에 가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마을회관에 들러봤어요. 마을회관에 가면 저 같은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신문 보거나 그래요. 순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김복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73살이신데 저보다 2살 위에요. 이분도 혼자 사세요. 네, 복순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여기라도 와야 사람 구경을 하죠. 복순 씨도 저랑 비슷한 처지세요.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을회관에는 탁자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화투는 잘 못해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요. 순자 씨도 같이 하세요. 이웃에 사시는 박금자 할머니가 권해주셨는데 저는 잘 못해서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솔직히 화투 칠 돈도 없어요. 한 판에 1,000원씩 하는데 지면 몇 천 원씩 나가거든요. 제게는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어르신들이 화투 치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맞아요. 라면 하나가 1,000원이 넘더라고요. 우리 때는 라면이 100원이었는데 병원비도 너무 비싸요. 이번에 검사 받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가, 병원비, 자식들 이야기. 저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우울해져요.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구나 싶어서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와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12시 반쯤 됐는데 점심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웠어요. 끓는 물 부어서 3분 기다리는 게 전부니까 간단하죠. 예전에는 철수하고 같이 제대로 된 밥을 해 먹었는데 혼자 먹을 거 해 먹기가 귀찮아요. 라면 먹으면서 또 텔레비전을 봤어요. 낮 시간대 프로그램들은 더 재미없어요. 재방송이거나 쇼핑 프로그램이거나 그냥 소음 정도로만 틀어놓는 거예요. 오후 1시쯤부터가 제일 길어요. 저녁까지 아직 5시간이나 남았는데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어요.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이 시간이 제일 외로워요. 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시간에도 둘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순자야, 드라마 재밌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저녁에 뭐 먹을까?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그리워요. 지금은 혼자 중얼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할 일이 없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혼잣말을 하다 보면 더 쓸쓸해져요. 목소리가 집 안에 울리는 게 공허하거든요. 2시쯤에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고? 응. 지난주에 다녀왔어. 혈압약 받아왔고. 그럼 다행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전화드리는 거라 길게 못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들러볼게요.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괜찮으니까. 네. 그럼 몸 조심하시고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까 더 조용해졌어요. 아들한테서 전화 오는 것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인데 그것도 길지 않아요. 아들도 바쁘고 저도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오후 3시쯤에 잠깐 졸았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졸음이 와요. 그런데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서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자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감겨요. 30분 정도 졸다가 깼어요. 꿈을 꿨는데 철수가 나왔어요. 예전처럼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는 철수가 살아있어서 반가웠는데 깨고 나니까 현실이 더 서글퍼지더라고요. 오후 4시에 또 마을회관에 갔어요. 오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셨어요. 오후에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오늘은 건강 체조하는 날이었어요. 순자 씨, 같이 해요. 복순 씨가 권해주셨는데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하는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다른 할 일도 없으니까 따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이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 따라 하는 거예요. 팔 돌리기, 다리 올리기, 별로 힘든 운동은 아니에요. 어르신들, 꾸준히 하시면 건강에 좋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운동으로 건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30분 정도 운동하고 나니까 5시가 됐어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었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워 먹기로 했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되니까 간단하죠. 도시락을 먹으면서 저녁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뉴스도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제 생활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6시에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마을회관 갔다 왔고. 아, 그러셨구나. 운동도 하시고 좋으시겠어요.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좋아요. 정호도 바쁜 와중에 안부 전화 주는 거니까 고마운데 대화가 길어지지 않아요. 서로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편의점에서 전화 드리는 거라 짧게 해야 해요. 몸 조심하시고요. 응, 그래. 너도 힘들게 일하지 마. 전화 끊고 나면 또 조용해져요. 이제 7시인데 잠들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도시락 용기 하나 씻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들도 재미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들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8시쯤에 또 졸음이 와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깼을 때 더 피곤하더라고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데도 자꾸 졸려요. 9시에 샤워를 했어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요.
혼자 사니까 굳이 매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서 10시쯤에 침대에 누웠어요. 이른 것 같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누워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낮에 자꾸 졸아서 그런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내일도 똑같을 거고, 모레도 똑같을 거고, 이런 하루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년, 10년, 20년, 생각해 보니까 막막해져요. 친구들은 어떨까 싶어서 가끔 연락해 봐요. 그런데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분들, 병원 다니느라 바쁜 분들, 만나자고 해도 교통비도 아깝고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예전에 함께 식당 일할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손님들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사라져도 누가 알까? 며칠은 지나야 아들들이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려야지 하면서 연락할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지만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식당 할 때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안 나오시네 하면서 찾기도 했고, 철수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꼭 필요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들들도 다 컸고 각자 바쁜 생활이 있어요. 저는 그냥 가끔 안부나 묻는 대상이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제서야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이게 제 하루예요. 별거 없죠.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런 하루를 보내려고 이렇게 오래 산 건가?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이 이렇게 무의미할 줄 몰랐어요. 돈도 부족하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게 노후의 현실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후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견디는 노후예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심심하면 시장 구경하고 마을회관 가서 시간 때우고 이런 하루의 반복이 제 삶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들들은 엄마,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취미라도 하나 만드세요.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71살에 무슨 취미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취미도 돈이 들어가는데 연금 75만 원으로는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면서 사는 게 제 현실이에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혼자 사는 71살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예요. 별거 없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